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사위와 융합력 또는 융합여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험생들이 국가고시 모의고사를 치거나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양안시 기능 이상 또는 양안시 파트에 뭐 PRC, NRC, PFC, NFC 뭐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뭐 한글도 같이 나오지만 영어 표기로도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름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헷갈릴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금 나름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사위라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위라는 것은 융합이 가능한 잠복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에서 융합을 통해서 사실을 숨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 사실이라고 하고 융합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융합이 가능하게 되면 양안시 기능도 가능하다가 되겠죠. 시기능 가능. 즉 입체감 인지 가능. 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사시와 큰 차이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사시라는 말은 편의가 있다라는 의미니까 융합을 통해서 숨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선 여기서는 융합 여력 파트에서는 보통 수직 사위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언급되지 않으니까 수평 사위에 대한 내용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사위라고 부르고요. 융합하기 위해서 계산, 눈 벌림을 하는 눈이죠. 자, 얘는 융합을 파괴했을 때 안쪽에 있다가 그 파괴된, 가려졌던, 방해를 했던 융합 제거 장치를 없애버리면 다시 잠복하기 위해서 안에 있던 애가 밖으로 돌겠죠. 그러니까 융합하기 위해란 말은 정의가 되기 위해서 계산하는 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 부담을 항상 가지고 살죠. 네. 본인의 사위량만큼의 계산 부담을 가지고 산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즘 처방할 때는 그 계산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그래서 베이스인에 대한 결과값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베이스 아웃에 대한 결과값들은 검사 결과에 대한 것은 높을 수밖에 없다. 베이스 아웃은 눈 모음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베이스 인은 눈 벌림이 일어나는 애들이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담감이 큰 녀석이다 보니까 눈 벌림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다음에 동일 표현으로는 내사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영어로 이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뭐 베이스 아웃 프리즘 처방 그래서 뭐 1프리즘 베이스 아웃 이렇게 쓰여 있어도 내사위구나 우리가 문제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헷갈리지 마시고 자 반대로 외사위는 융합하기 위해서 폭주, 눈모음하는 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유발사위에서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항상 폭주 부담을 가진다. 그래서 이 폭주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안정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인은 반대로 위랑 반대겠죠. 높고 베이스 눈 모음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 줄어들게 된다. 자, 동일 표현 외사위 영어로 엑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베이스인 프리즘 처방 1프리즘 베이스인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이거 외사위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용어지만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위는 항상 융합력과 언제나 함께한다.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자 융합여력 또는 뭐 융합력이라고 하는데 사위를 보정하고 남은 양을 말합니다. 남은 양. 그러니까 사위를 보정했단 말은 정의로 만들고도 남은 융합력. 어차피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정의인 상태에서부터 프리즘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된 상태에서 융합을 파괴하지 않고 융합이 된 상태에서 프리즘 양을 올릴 거기 때문에 정의까지가 된 사위에서부터 정의까지가 된 양을 알지 않은 채로 그 상황에서부터 변화되는 양을 찾는 거다. 그래서 사위를 보정하고 남은 융합력을 측정하는 걸 우리가 융합여력, 여분의 힘 이게 되겠죠. 여분의 힘이 된다. 그래서 영프리즘, 즉 정의라는 생각부터 프린 점이 나타날 때까지 추가된 프리즘 굴절력을 융합여력값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자, 융합여력에는 눈이 모이는 방향의 여력인 폭주여력이 있어요. 얘는 양성상대 폭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성상대 폭주를 알파벳으로 나타내면 영어로 표기하면 PRC라고 표현할 수 있죠. P가 양성, R이 상대, C가 폭주라는 뜻이라서 PRC 양성상대 폭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베이스와 프리즘을 양 안에 동시에 추가시켜 가지고 흐린 점이 나타났을 때에 추가된 프리즘 양을 우리가 융합여력 또는 양성상대 폭주 영어로는 PRC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와 반대인 계산여력 음성상대 폭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여력 폭주 계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폭주의 개념만 두고 양성 폭주냐 음성 폭주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N은 음성, R 상대, C 폭주 이래서 음성 상대 폭주. 그러니까 음성 폭주는 계산과 같다 이런 뜻이고 양성 폭주는 폭주와 같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얘는 베이스인 프리즘을 추가해서 흐린 점이 나타났을 때의 값을 말합니다. 근데 흐린 점이기 때문에 조절과도 관련이 있어요. 조절과 관련이 있는데 멀리 볼 때는 조절 개입 안 되죠. 원거리는 원거리 그리고 베이스 인이 추가될 때는 조절 개입이 안 되죠. 조절 이완 상태가 되잖아요. 이완 자극이기 때문에 자, 멀리 그 원거리 베이스 인풋에 의한 측정값에서는 계산 여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보통 원거리 베이스인 방향에 보면 흐린 점에 X 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에 융합성 폭주입니다. 융합 여력을 다 지나서 융합성 폭주인데 융합을 위해 작용하는 폭주량의 총합을 얘기해요. 융합을 위해서 작용하는 폭주량이란 말은 양성 폭주, 양성과 음성 폭주를 모두 말합니다. 모두 말하는 것의 총합을 보통 얘기하는데 사위값부터 왜 사위가 정의까지 되는데 필요한 융합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위부터 흐린 점까지 추가된 프리즘 굴절력을 우리가 융합성 폭주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양성 융합성 폭주, 양성 폭주 방향의 융합이 필요한 양 PFC라고 표현하고요. 폭주여력 PRC 값에다가
외사위량은 눈이 외사위에서부터 폭주하는 양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외사위에서 정의로 된 양이 있는 그 정의가 될 때 폭주하는 양 더하기 폭주 여력을 해서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폭주 여력에다가 내사위량을 빼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내사위는 이미 눈이 자연스럽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거는 융합의 힘과 상관없이 본인 눈의 편안한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력과 상관없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빼서 구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음성 융합성 폭주 NFC 값은 계산 여력, 눈이 벌어지는 방향의 계산 여력에다가 내사위량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계산 여력에다가 외사위량을 빼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런 조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4위값부터 흐린 점까지의 총량을 말한다. 라는 거. 그래서 융합 여력은 정위부터 흐린 점이고 융합성 폭주는 4위부터 흐린 점까지 이 간단한 차이, 시작 지점의 차이점을 차이 값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절성 폭주형, 말 그대로 조절이 개입돼서 나타나는 폭주량인데 자, 융합력 검사인데 왜 갑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검사에서 흐린 점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흐린 점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복시가 나타날 때까지, 즉 흐린 점이 나타나면 조절이란 기능을 불러오게 되죠. 그렇지만 조절이란 기능을 불러와서 흐린 점을 없애고 싶겠지만 흐린 점을 없애다 보면 복시를 빠르게 드러낼 수 있어서 흐린을 지속시키긴 하지만 그 조절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같이 써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시라는 개념을 피하기 위해서 조절이 개입된 융합력을 말합니다. 개입된 조절력. 융합력. 그래서 흐린 점부터 분리점까지의 변화되는 프리즘 굴절력을 우리가 조절성 폭주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양성 조절성 폭주 PAC, 음성 조절성 폭주 NAC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흐린 점에서 분리점까지 베이스업 프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흐린 점부터 분리점까지의 결과값을 양성 조절성 폭주 그 다음에 베이스인 프리즘을 쓰는 검사에서 흐린 점에서 분리점까지의 변화된 양을 NAC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시나 모의고사의 조절성 폭주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보통 조절성 폭주는 AC 대 AB 공식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필수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래도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 꽤 도움이 되실 거라서 설명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식의 결과를 주고 문제를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선 원거리 사위량이 10프리즘 베이스인이란 말은 10프리즘 외사위와 같죠. 외사위와 같고 기존 예방 베이스인으로 측정한 결과란 말은 여기 흐린, 분리, 회복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원거리 베이스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쓸 거고 기존 예방으로 측정된 값은 흐린이 8, 분리가 14프리즘, 회복이 11프리즘 정도. 그러면 여기까지 이 값이 PRC가 되고요. 원래 여기 X값을 NRC라고 해야 되는데 원거리 베이스인 방향일 때만 얘를 대체한다. 그러면 저 15프리즘이 NRC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환, 흐린에서 분리까지의 변환 6프리즘 양이 PAC가 되겠죠.
PAC. 자, 그 다음에 4위부터 흐린 점까지의 변화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PFC와 NFC를 구할 수 있는데, 자, PFC 같은 경우는 융합여력 8프리즘에다가 외사위니까 외사위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 폭주되는 양이 10프리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폭주량이 10, 그리고 정의부터 폭주량이 8 이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18프리즘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NFC 같은 경우는 사위량이 10프리즘 있는데 15프리즘까지가 분리 지점이다. 그러면 10프리즘까지 오는 거는 얘 능력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편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편의부터 다시 변한 거니까 10프리즘에서 15프리즘까지의 변화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5프리즘 이 녀석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찾아야 되는 녀석인 거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그림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밑에 여기 베이스인이니까 4위 여기 원래 네모는 분리점 동그라미 흐린 점 여기 다시 분리점가 그래프 0을 기준으로 0 정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베이스 아웃 왼쪽은 베이스 인이 기록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약속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정의부터 흐린 점까지 이 변화된 양을 PRC라고 하죠. 8프리즘. 그 다음에 정의부터 원래 흐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원거리 베이스는 흐린 점이 없고 분리점까지를 PRC로 대체하겠다는 거니까 여기 15프리즘이 NRC 값이 되죠. 이게 여력 값이 되겠고요. 융합여력. 그 다음에 이거는 여력 값이 되고요. 융합 여력값이 되고 자 4위를 기준으로 할 때 눈이 15프리즘까지 벌어질 수 있지만 10프리즘은 4위 때문에 벌어진 거고 5프리즘만 추가로 벌어졌다. 아까 구했죠. 그럼 여기 이 5프리즘이 NFC가 되죠. 자 그리고 4위를 기준으로 폭주 방향, 베이스업 방향의 흐린 점까지 10프리즘은 정의가 되기 위해서 폭주하고 여기서부터는 여분의 힘으로 되는 거니까 두 개 다 합치면 어쨌든 다 융합하기 위해서 폭주하는 움직임이니까 여기가 PF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흐린 점에서 분리점까지 변화량이 조절성 폭주 이렇게 되겠죠. 6프리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초록색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0에서부터 양쪽 끝에 분리점까지 0 프리즘부터 분리점까지를 말하는데 분리점 그래서 분리점까지를 NTC 음성 전 폭주량이라고 합니다. 눈이 벌어지는 방향의 최대량이 얼마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PTC는 양성 전 폭주량이죠. 양성 폭주니까 눈이 모이는 방향의 최대치가 얼마냐 이 뜻이니까 양안 분리될 때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폭주량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위를 보고 결과를 보고 밑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그림을 보고 위에를 채울 수도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x는 항상 x 4위 동그라미 흐린 점 네모 회복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4위가 지금 5프리즘인데 베이스 아웃에 있어요. 5프리즘 베이스 아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랑 같냐? 5프리즘 베이스 아웃으로 교정된다라는 거니까 내 4위와 같죠. 내 4위와 같으면 5프리즘
이소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같은 표현이고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지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흐린 점값 여기 있죠. 오른쪽 베이스 아웃이니까 16. 분리점 여기 있습니다. 21. 지금 회복점은 몰라요. 회복점은 없습니다. 이 문제 둘 다. 이 그림에선 회복점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회복점은 이 그림에선 없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인 방향으로 측정한 결과 여기 흐린 점이죠. 흐린, 분리 이렇게 되니까 7프리즘 그리고 10프리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이 요거 변화량이 5프리즘이 조절성 폭주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변한 요만큼 3프리즘이 또 NAC가 되고 얘는 PAC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답을 하든 수치를 보고 그림에 표현하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필요한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표기하면 요까지가 PRC가 되고요. 폭주 여력.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NRC. 동그라미 있기 때문에 네모까지 대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NRC 이고요. 4위부터 여기까지가 PFC 그리고 여기가 NFC 음성 융합성 폭주. 다음에 분리해서 회복해서 분리점까지를 NAC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PAC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앞에 봤던 그림과 동일한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두 번 연습해서 감만 잡으면 뭐라도 써먹을 수 있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우리가 이제 프리즘 처방량은 공식을 통해서 판단하잖아요. 공식을 통해서. 자, 그러면 프리즘 처방을 구하는 공식, 프리즘 처방량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셔드 기준이고요. 셔드 기준이 뭐냐면, 사위량의 2배보다 융합 여력이, 많을 경우죠. 작지만 않으면 되죠. 같거나 많을 경우에는 처방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융합 여력이 정의부터 측정한 융합 여력량이 4위의 2배 이상만 있으면 처방이 불필요하단 말은 안정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안정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방 안 해줘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이론의 개념이고요. 요거를 공식화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4이 빼기 여력이 계산했을 때 0 프리즘 또는 마이너스 프리즘이 나오면 처방 안 합니다. 처방 안 한다. 0이 나오려면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뒤가 더 크면 되죠. 이렇게 되면 처방 안 해갖고 앞에가 더 커서 양수 값이 나온 경우만 처방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융합 여력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4위가 4사위일 때는 벌어지는 힘이 중요하니까 NRC 값을 넣고 계산하시면 되고 외사위일 때는 PRC 값을 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데,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10프리즘, 베이스인, 요렇게 돼 있죠. 베이스인이면 외사위잖아요. 교정 프리즘이 베이스인이니까 외사위고, 지금 PRC 값은 8프리즘이고요. NRC 값은 흐린 점이 없기 때문에 분리점으로 대체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공식을 써보면 3분의 2 곱하기 10이고 외사위니까 눈이 보이는 양이 중요해요. 그럼 PRC를 쓰면 되죠. 여기다가 8프리즘 PRC 값을 쓰면 되니까. 그러면 3분의 12가 나오죠. 20 빼기 8이니까 12가 나와서 4프리즘 외사이니까 베이스인 처방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10프리즘 4이라고 측정됐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다 처방하는 게 아니고 공식에 넣고 요 4프리즘 양만 양한 균등으로 처방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보면 조금 더 빠르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림을 그려서 볼 때는 얘를 처방하겠다 안 하겠다를 보는 게 더 빠른 거지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하는 거는 공식을 쓰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요만큼이 사위량이잖아요. 사위량인데 얘가 지금 외사위이기 때문에 폭주량이 중요해요. PRC 값이 중요한데 이 PRC는 요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봐도 얘랑 얘의 곱하기 2배보다 얘가 커야지만 처방 안 하는 건데 지금은 이 녀석과 이 녀석보다 오히려 사위량이 더 큰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처방을 해야 되는 케이스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처방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도 처방해야 되는 케이스, 안 해야 되는 케이스를 빨리 적용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식인 퍼시발 기준이 있습니다. 얘는 이분의 기준은 큰 융합 여력, 사위를 보정하는데 사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서 큰 융합 여력이 작은 융합 여력의 2배보다 작을 경우에는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반대로 하면 작은 융합 여력의 2배 한 양이 큰 융합 여력보다 작지만 않다면 같거나 많다면 처방이 불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 공식으로 바꾸게 되면 3분의 큰 융합 여력 빼기 2 곱하기 작은 융합 여력인데 요거 계산해서 0 또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처방 안 합니다. 0 나오려면 두 개가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뒤가 더 크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이 성립해서 처방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가 PRC고요. 여기가 NRC죠. 자, 그러면 문제가 요거 곱하기 2배 한 게 PRC와 같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같을 수만 있다면 같을 수만 있거나 얘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하면 작은 쪽이 더 크다라고 하면 처방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해보면 되죠. 큰 거 16 프리즘 빼기 2 곱하기 7이잖아요. 자, 그러면 3분의 14 빼기 16 빼기 14니까 2 나오죠. 그러면 0.67 프리즘 정도 처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계산 공식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요만큼이 NRC, 요만큼이 PRC인데 요게 17, 이게 16이죠. 그러면 이쪽 게 2배 한 개 더 14라고 해봐도 얘가 더 커야지만 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지만 처방 안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이 녀석이 더 크죠. 그러니까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 문제에서 그림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편하다고만은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본인한테 편한 대로 할 수 있으면 편한 방법으로 실수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위와 융합 여력에 관한 내용 영상을 한 30분 정도 길이로
촬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국시에서도 중요하게 쓰이고 문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단골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반드시 이해하고 공식도 알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라서 시간을 좀 길지라도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놓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국시 공부는 복생과 함께 언제나 웃으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기출풀이 영상 그리고 제 모의고사 책에 자세한 풀이나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추가적인 영상도 볼 수 있을 테니 멤버십 가입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